신약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쭉쭉 책을 한 권씩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요한복음, 또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요나서, 그리고 또 신약의 로마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끝나면은 뭘 할까 이렇게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다가 이제 요수아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지금 연말이 이게 짧아요. 이 1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약에 우리 잘 다루지 않는 아가서를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가서를 아주 아름다운 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예고편이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오는데 아가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또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데요. 오늘 연말을 사랑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먼저 하고 요수아는 진격이니까 내년 1월부터 요수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몰라도 말씀을 미리미리 읽어보시면은 그 8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요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로마서 16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53주 만에 로마서를 이렇게 끝내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인사글이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일반 성경에도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이 인사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문안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역시 편지니까 우리도 보통 편지를 쓸 때 형식상 보면은 보통 편지 쓸 때 첫인사하고 끝인사 하듯이 그 형식을 따라서 이 설교지만 이 편지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문안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고 어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당시에는 가정의 교회가 주로 있었기 때문에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함께 모여 교회로 모일 때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지만 그 올림픽 때 그 현지까지 날아가가지고 가족이나 또 우리나라 국민이 날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프랑스 파리에 아니면 유럽의 교민들이 와서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펜싱이나 권총이나 또 그리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할 것 없이 열심히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봤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태극기를 보면 이 감정이 달라져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이 감동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한민족 또 한국 사람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인들도 굉장히 자기 조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게 바로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 한 나라, 한 국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국 나가서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 이런 성도를 만나면요 엄청나게 반가워요.
우리 말도 안 통하잖아 잘. 그런데도 I am Christian, 그리스도인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은 국적을 떠나서 서로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아버지 아래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 생활하는 그 교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요즘에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코리아 하면은 잘 모른대요. 그래서 뭐 이 평창 하면 평양인 줄 알고 막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이 평창 올림픽 때 외국인들이 이 평양 가는 비행기를 평창하고 외국인들은 헷갈리니까 그럴 정도로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사람들이 삼성 이걸 알아듣는, 삼성 핸드폰이 뭐 세계적이잖아요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는 막 그냥 막 감옥에도 잡아넣었다 빼냈다 막 이러잖아요. 외국인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나라에 기여하는 그 기업 총수를 막 재판 받는다고 몇 년씩 막 넣었다 뺐다. 나 그걸 잘하고, 물론 범죄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이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보면 참 특이하다. 그리고 우리가 LG도 마찬가지고요. 또 해외 가보면 뭐 있냐면 현대자동차가 많이 간판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여기 일본의 도요타도 많이 가 있지만 현대자동차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한 민족, 한 국가니까 그렇죠. 그 요즘 뭐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뭐 말이 많잖아요. 뉴스 보니까 말이 많지만 그래도 막 가서 또 응원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니까. 아니 지금 뭐 감독, 뭐 회장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또 가서 또 응원해줘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22년 전에 월드컵 불과 우리 교회 옆에 야외 음악당에 막 2만 명씩 모이고 모모 로타리에 막 한 5, 6만 명 모이고 여기 2만 명 모이는데 제가 그 앞에서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20년 넘었다는 게 감이 안 나요. 근데 애들 요즘에 교과서에 나옵니다. 2002년 월드컵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그림책에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막 다 전부 다 막 어떻게 우리가 16강 진출도 어려운데 4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4등을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축구로 4등 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전부 약간 미친 것처럼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막 시내 차가 막혀가지고 저희들도 시내까지 막 나갔거든요. 걸어가지고. 뭐 그때 가면 식당도 공짜, 뭐 이제 술 드시는 분들 술도 뭐 오늘 공짜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동성로가 막 넘쳐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자부심이 느껴져야 돼요. 어디 가서 막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막 숨고 이러지 말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이 자부심이 느껴져야 돼요. 그럼 한 번은 저도 몇 년 전에 저기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공항에 탁 내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는 엄청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갔는데 그거 탁 내리니까 거기도 막 습하더라고. 내렸는데 딱 탔는데 우리를 딱 모시러 온 그 운전기사가 있거든요. 현지 그 기사님 그 번거를 딱 봤는데 보니까 이스타나가 있는 거예요. 이스타나. 그 우리는 지금 벌써 스타렉스 뭐 요즘 스타리아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한 거예요. 중고를. 그래 그걸 개조해가지고 그 분명히 사람이 그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타나가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있잖아요. 뭐 영천 무슨 세탁소 이런 게 딱 그런 차들이 지나다녀요. 봉고차가. 그리고 뭐 대구 뭐 태권도 뭐 이런 것들이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한글을 안 지워야 자부심을 느껴요. 그 사람들이. 한국제다 이러면은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여기서 막 거의 못할 지경이 내가 팔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외로 수출한다 그러거든요. 자동차 사망 신고해서 수출한다 이러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수출행 거기 다 걸려다녀요. 여러분 티코 요즘 잘 안 보이잖아요. 티코.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7, 8년 전에 갔으니까 캄보디아 가니까 그 티코가 그 뒤에 있잖아요. 개조를 해가지고 그 의자를 옆으로 이렇게 경운기처럼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길게 놓고 한 20명씩 티코에 타고 다녀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뚜껑이 없다니까. 그냥 분명히 앞에서 뭐 티코인데 뒤에 뭐 우리 그 옛날에 경운기처럼 길게 빼가지고 그렇게 타고 다니더라고. 저기 뭐냐니까 티코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티코가 거기 다 갔어. 왜냐면 거기는 공장이 자동차 공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차가 많고 일본 차가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도요타 여기서 나온 차가 많고 뭐 유럽 차들 오기는 뭐니까 그 많고 중국 공장이 이제 막 지어지고 중국 자본이 좀 지배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고속도로라 그러는데 소가 막 지나다녀. 나 깜짝 놀랐어. 고속도로라는데 소가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지금은 좋아졌대. 좀 더 넓어졌는데 그때는 2차선인데 고속도로. 옛날에 우리 광주 갈 때 88 고속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그보다 못해. 그 막 차, 소들이 지나다니면 기다려줘야 돼요. 소를 막 치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한밤중에 11시쯤 떨어졌는데 우리가 거기서 저 남쪽까지 이동하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도착했거든요. 가는데 막 있잖아요. 분명히 고속도로라는데 우리 비포장 같은 느낌이 막 났어요. 밤인데. 나중에 환해서 올 때 이렇게 돌아올 때 보니까 막 말이